벌써 속옷을 받았어? 받으러 가려고요, 지금. 거기 맞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다 나보고 또 받으러 가라고 받았는데? 성남시장 부인은 그야말로 시장을 지어부르는 민간인일 뿐입니다. 공직자가 민간인을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성남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공무원의 제보에 의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갑질 사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김혜경 씨가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이고 이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배우자 논란, 여야의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이 동원이 됐다는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장남에 이어 이제는 부인까지 가족 문제가 연이어 터진 셈입니다. 최근 김혜경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거기에는 부인과 가족도 포함된 건가요? 그렇죠. 예, 배우자도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 오늘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의혹이 제기된 지 6일 만에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리고 감사기관에서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 책임 얘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뭐 여러 얘기를 6일 만에 했는데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 후보가 이번에도 어제 또 뭐 중요한 그 국면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뭐 서면으로 한 게 조금 적절했나 의문이고 두 번째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진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그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하고 김혜경 씨의 어떤 책임은 비켜가는 식의 해명이 아닌가. 첫째, 직원의 일로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이건 직원의 일이 아니죠. 이건 김혜경 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도 문제가 될 일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차단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김혜경 씨가 사실 시킨 거 아닙니까? 소고기 누가 먹었습니까? 서울대병원 누가 갔습니까? 배달음식, 백김치 누가 먹었습니까? 누구 아들 그 병원에서 퇴원하는 거 가서 결제했습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이 후보든 김혜경 씨든 시켰기 때문에 그 배모 씨든 그 A 씨든 부하 직원들이 그 사적으로 동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 법인카드 감사, 사용을 감사하자고 하는데 이건 감사할 대상이 아니라 수사해야 할 대상이죠. 예. 특히 감사는 뭐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 감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 지금 감사관이 굉장히 그 재미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전에는 그 경기도 감사관 정도 되면은 감사원 분들이 다 왔었어요. 처음으로 이번에 감사원이 아닌 분이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또 그 이른바 성남 라인이고 이재명 후보랑 가깝다고 하니까 감사가 제대로 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당연하죠. 문제 있으면 책임져야죠. 근데 어떤 책임을 질 거죠? 이거는 그 도덕적인 그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해이해지고 어느 정도 그 도덕적 기준이 땅에 떨어진 건 아닌지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후보와 배우자 모두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게 그 국민들한테
그대로 드러난 건데 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후보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 정도 심각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감사기관에서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 문제가 드러난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 썼는데 어떤 책임을 지면 되는 건지, 그리고 감사 결과가 대선이 한 달 남짓밖에 안 나는데 그 전에 나오는 건지, 이 두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후보자 부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본인의 불찰이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사과를 하고 감사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감사는 사실상 이제 경기도가 실시를 할 텐데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법인카드 얼마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금세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저는 대선 전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이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징계를 받겠죠. 예컨대 이제 그런데 감사를 하는 대상은 법인카드를 쓴 사람이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써라라고 지시한 뭐 그런 어떤 증거도 없고 그런 의사 지금 그랬다는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쓴 직원이 아마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2016년에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사나 시장들의 부인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에 그거를 이제 금지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뭐 이명박 당시 시장 같은 경우 부인들이 해외 여행을 한 3천만 원짜리를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인들의 어떤 경비들이 예산들이 따로 잡혀 있었던 사례들이 관례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사라진 상황 속에서 그런 관행이 일부 유지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잘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희영 대변인님, 선대위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오전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서면 사과문을 냈고 어제 저녁에 한 대략 40분 차이로 이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김혜경 씨가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연이어서 된 부분이 논란이 불거진 지 5일 만에 뒤늦게 한 거 아니야. 이것도 시간차를 두고 연이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제가 단체장 경험이 있으니까요. 사실 저 후보나 예. 배우자는 이런 내용을 몰랐을 겁니다.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 이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행정적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문제가 된 배모 씨라는 분과 A모 씨라는 분은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당선된 단체장이 자기 비서로 임명해서 바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같이 치르고 다음 선거도 어떻게 치를지 상의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행정적 영역과 또 사적인 영역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사실 의전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구분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측면이 남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후보나 배우자가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의혹 제기가 됐는데 배모 씨가 정리를 해줘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배모 씨가 정리한 대로 그러면 이것은 배우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곧바로 망설이지 않고 사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먼저 입장문을 내니까 김혜경 씨도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많은 일정이 있을 것이고 또 행사도 많고 또 법인카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시간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배모 씨가 입장 밝히고 나서 곧바로 배우자와 그리고 바로 오늘 또 이재명 후보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감사 결과라고 하는 건 행정적 절차입니다. 건너뛸 수 없는 알겠습니다. 뭐 명확하게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수사 의뢰가 될지 고발 조치가 될지 혹은 징계에 끝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잠시 나오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의혹까지 또 터졌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결제한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 아니고 집에 쇠고기 먹는 데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돈단 말이죠. 이런 형태로 도지사의 살림을 살았다 그러면 나라의 살림을 살 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게 엄청 겁이 나고요. 이것도 당연히 공급 유형이다. 내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이
SNS 대화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택이 있는 순회동으로 이동해 보세요. 밑에 가격표를 떼고 다시 랩을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소고기 폐기되어 있는 사진까지 좀 있거든요. 이더 변호사님. 그러니까 찬거리를 공금으로 산 다음에 배달까지 했다.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거리나 샌드위치, 호밀빵, 사과, 뭐 온갖 게 다 나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 보도 말고요. 뉴데일리 보도도 있고요. 월간조선 단독 보도도 좀 전에 떴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뭐 그 음식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요. 거의 모든 창거리가 다 나오는데 김혜경 씨나 이재명 후보가 전혀 몰랐다고요? 그럼 김혜경 씨는 이게 그냥 우렁각시도 아니고 집에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소고기가 뿅 나타나고 과일이랑 이게 냉장고에 막 채워져 있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개인 카드냐 법인 카드냐? 개인 카드를 김혜경 씨 개인 카드를 줬다면 김혜경 씨가 확실히 알았겠죠. 법인 카드로 취소하고 교체하는 과정을 알았을 테니까 법인 카드 썼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저 배모 씨나 아니면 다른 분이 그 충성 과잉 충성이라고 배모 씨가 얘기했으니까 자기 개인 카드로 샀다가 자기가 법인 카드로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5급 공무원이 계속 찬을 이렇게 과일을 뭐 샌드위치를 뭘 계속 사다 주는데 그걸 알만 흘리고 계속 받는다고요? 그것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김혜경 씨가 발표한 사과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면 공사 구분 못해서 죄송하다. 상시 조력받은 건 아니다. 이거 일정 부분 자백이 있거든요. 상시 조력받은 건 아니다. 어떤 때 수시로는 조력 받으셨나 보죠. 공사 구분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면 사적인 일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걸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보자 A 씨가 아니라도 배 씨는 뭐 공무원 아닙니까? 5급 공무원이거든요. 배 씨가 사적인 일을 도와줬다는 건 김혜경 씨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계속 보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배 씨가 낸 입장문에 또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기가 기억 못하는 것도 많을 거래요. 그럼 앞으로 나올 것도 많다는 얘기 같습니다. 예.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볼까요? 화면으로 좀 근처로 가볼게요. 소고기도 있고 초밥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에 자택에 배달을 했고 그리고 이튿날 다음 날에 업소를 다시 찾아서 결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합니다. 앞서 복양 대변인님은 이게 시장이나 당시 도지사나 도지사 부인은 모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산시장 지내셨잖아요. 만약에 아산시장으로서 본인 법인카드 관련이 200만 원 가까이, 200만 원 넘게 쓰였다는데 시장이 몰랐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이 부분입니다. 저는 8년 동안 시장하면서 법인카드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내역이 올라오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이 전체 검증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사인을 하는 정도로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 소고기를 사다가 가족들끼리 먹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공관으로 외부에 손님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공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샌드위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관에서의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쓰였다라고 하면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고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이 배우자의 지시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과잉 충성이다라고 하면 그 과잉 충성을 하면 법인 카드를 쓰지 말고 개인 카드를 쓰든지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만약에 부적절했다. 예, 그 부분에 있어 만약에 이것이 이제 공적인 일의 연장선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부적절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의전 상시 조력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의전은 그렇습니다. 아까 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배우자가 공적인 일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할 때는 관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예.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못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예.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공직자의 주근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과연 배우자나 후보의 지시하에서 진행된 것이냐 아니면
과잉 충성에 의해서 배모 그 팀장이 한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이제 뭐 순회동 혹은 뭐 자택에서 도지사 부인으로서 누군가를 만나서 역할을 했고 법인카드 썼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공적 활동의 연장 내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좀 구체적으로 SNS 메시지를 뜯어보면 내일 샐러드 3개, 초밥, 회덮밥 오후에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등장하고 실제로 10차례 넘게 개인 카드를 긁었다가 법인 카드로 바꿔서 결제하는 부분도 있고. 예, 이도하 변호사님.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법률 지원단에서 이 국고 손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그리고 이제 공문서 작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해서 지금 고발을 추가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랑 김혜경 씨랑 다 저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수사를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빨리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될 뿐이고요. 그리고 이걸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사이에 통화 내역, 문자 수발신 내역, 그리고 더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으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다 공개를 하시면 돼요. 스웨덴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연소 장관, 최연소 국회의원, 그리고 최연소 부총리를 했던 사람이 이제 총리 지명이 됐는데요. 모나살린이라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족들한테 주려는 초콜릿이랑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34만 원어치 했다고 해서 그 후보 지명이 취소됐거든요. 총리 후보 지명이. 그런 일만큼 있을 만큼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고요. 공적인 이제 저희가 무한 공직 갑질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공적인 권한을 개인적인 사유화하거나 남용한다면 공무원도 저렇게 사유화하고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도 이렇게 사유화한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검증이 돼야죠. 그리고요.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속옷 빨랫감 심부름입니다. 벌써 속옷을 받았어? 받으러 가려고요 지금. 거기 맡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다 나보고 또 받으러 가라서 받았는데? 오는 김에 그거 저기 좀 갖다 달라고 했죠. 그 종장만. 왜 그래? 공무원 알면서 왜 그래? 퇴근길에 혹시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비서의 갑질이래잖아. 그 말을 듣고 싶니? 저 내용이에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분명히 작년 10월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지사직 퇴임 이후에도 심부름했냐 혹은 빨랫감 심부름도 사적으로 활용했다. 뭐 이 부분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모 씨의 경우는 그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일했기 때문에 예. 그 경기도에 있든 아마 떠나든 아마 그 본인이 또 원해서인 측면도 있어서 그 이 후보 그 부부의 뭐 수발을 들었다면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사적인 심부름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비서실의 그 7급 A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산하기관에 있다가 이제 그 특채가 됐는데 아마도 이제 믿을만 해서 데려왔겠지만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그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 배모 씨한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배모 씨가 아니 이전에는 다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질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의견의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너무나도 그 이 후보 그 부부는 당연스럽게 배모 씨도 그렇고 A 씨도 그렇고 사적인 심부름을 하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거 아닌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불거진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퇴한 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지 3주 뒤에도 이런 업무를 했다면 글쎄요, 김가람 교수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그 정치권에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인데 뭐 어떻게 강요를 하겠어요. 이게 사실상 뭐 배 씨도 그렇고 김 씨도 그렇고 이게 명령계통이 쓰질 않는 관계잖아요.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뭐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것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예. 퇴임 이후에도 서로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사실은 수용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누가요? 보니까 예. 김모 씨라는 분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비서들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녹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을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있었다.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 부분의 녹취가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예.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이 부분이 뭐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돼 가지고 행해졌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예. 녹취하는 것도 사실 상식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퇴한 지 3주 후에도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것이 일종의 이제 강제 공식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하자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강요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예. 이런 게 그냥 단순히 갑질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범죄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퇴하고 다 민간인 신분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한다. 예. 이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저분이 A씨 제보자가 수용적이지 않은 게 당연하죠. 부당한 일을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수용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강요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볼까요? 뭐 속옷 양말 서치까지는 뭐 다 짚지 않더라도 허드렛 일까지 도왔고 일의 90% 이상이 김혜경 씨 관련이었고 넌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렸다라는 7급 공무원 A씨, 제보자 A씨의 얘기도 있습니다.